자, 이번 시간에는 방통을 통해서 첫 인상에 속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성형 미인대가 열릴 정도로 성형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성형 미인 중에는 20번 이상 얼굴에 칼을 대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쁜 미모는 호감을 주지만 흉측한 미모는 비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여 일어난 현상입니다. 취업준비생까지도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허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단지 외모일 뿐 인간성이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에 경고를 주는 사람이 삼국지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방통입니다. 방통은 검은 데다 들장코에 다소 기괴하게 생긴 인물입니다. 이런 추한 모습에 송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유비조차 매우 실망하여 중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주유는 송건에게 소식을 알리는 한편 수많은 포로를 데리고 본진영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군은 다시 군대를 편성하여 일약 거대 군단을 형성하였습니다. 주인은 다시 군사를 몰고 강북을 향해 달려가 조조의 군대와 피터지는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유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형주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비로소 공명의계에게 말려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진중에 돌아오자마자 사람을 보내 파악하니 이미 형주의 대부분은 유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라같이 밀어 조인군의 함정에 빠져 독화살에 아물었던 상처가 재발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장사를 치러 간 관우는 나이는 들었지만 힘이 장사인 황충과 싸우느라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첫 싸움에서 이긴 관우가 황충의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무예에 반해 황충에게 예를 다하자 황충은 항복했고 마침내 황충은 유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황충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천하는 공명이 말한 대로 셋으로 나누는 천하 3분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비도 이제는 조조, 송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호는 적벽대전 이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상처를 치료하기에 시상으로 돌아갔고 송건이 장류가 버티는 합비성을 공략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을 구하려던 송경을 잃었고 태사자라는 맹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의 간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주위에게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미모의 송건의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낸다 하여 유비를 불러들여 유비를 사로잡고 형주를 되찾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고국노의 도움으로 유비는 정식 결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호를 탈출하려는 유비를 용감한 손부인이 직접 나서서 동호군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명의 궤락에 빠져 동호군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비는 손부인과 함께 무사히 동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형주를 얻으려다 실패하자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아무리 화롭게 치렀다고는 하나 주유의 죽음을 가장 애통해하는 사람은 바로 송건이었습니다. 주유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송건에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한 노숙은 방통을 추천하였습니다. 노숙의 말을 들은 송건은 방통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하나 송건은 방통을 보고 첫눈에 실망하였습니다. 방통에게는 선비다운 모습은 전혀 없는 데다가 까만 얼굴에 코는 납작했으며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송건은 몇 마디의 말을 건넨 다음 방통을 쫓아나다시피 내보냈습니다. 노숙은 방통에게 사과하고 유비에게 가보라고 추천장을 써주었습니다. 공명이 새로운 영지를 시찰하느라고 형주를 비운 사이 방통이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유비는 정중히 방통을 맞이했지만
방통은 허리 굽혀 애를 올리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풍기는 인상은 천해 보였고 얼굴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부하대하듯이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방통을 대했습니다. 방통이 유비가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왔다는 말에 벽촌인 촌현령짜리를 방통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방통은 공명과 노숙에게서 받은 추천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통은 현령을 받아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방통은 현에 부임한 뒤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술만 매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의 원망이 높아만갔습니다. 이런 소식에 유비는 화가 나 장비를 시켜 방통을 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비가 도착했을 때 방통은 의관을 갖추지 않은 채 머리를 빗지 않고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눈을 반쯤 뜨고 쳐다보면서 술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비 호통에 방통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제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비는 내일까지 일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방통은 현청에서부터 한 길까지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백성들의 사건을 일일이 듣고 재판하였습니다. 해가 기울기도 전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물 흐르듯이 결말이 났고 백성들은 방통의 판결에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장비는 엎드려 정중하게 절을 하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은 장비에게 노수구 추천장을 유비에게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비는 노수구 추천장을 보고 크게 놀라며 왜 이것을 유비에게 보여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방통은 그것을 내놓으면 마치 그것에 의지하여 온 것으로 보일 것 같아 싫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비는 장비가 돌아와서 바치는 노수구 편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아, 하마터면 큰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사람이란 자고로 외모로만 따질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유비가 혼자서 이렇게 뉘우치고 있을 때 공명이 돌아와 방통이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현령으로 보낸 얘기를 공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은 큰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을 작은 현령으로 보내면 할 일이 없어 술이나 일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은 자신이 써준 추천장을 보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유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명은 큰 인물을 가볍게 대접하니 술이나 먹는다고 하면서 빨리 방통을 불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말에 따라 방통을 바로 불러들이고 부군사 충랑장으로 삼고 공명과 함께 계책을 내고 군사를 조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통은 적벽대전에서 조조 함대를 꽁꽁 묶어놓아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송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유비마저 첫인상에 속아 크게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수구 추천장을 보고 공명이 방통을 추천하자 유비는 비로소 방통을 크게 기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볼 때 용모로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섭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모가 못생긴 사람이 지킬 박사처럼 선량할 수도 있는 반면 절세비인 중에는 양귀비보다 더 독한 독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다고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며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견상 좋게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혼란을 종종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인상과 능력 그리고 속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으나 야망은 한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비록 땅에서 재면 내 키는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누구보다도 키가 크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번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겪은 뒤에 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애무지상주의에 빠져 얼굴을 뜯어고치는 지금에 와서 말할 것도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언변에는 등하나 공부에 힘쓰지 않는 체열을 보고 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행실을 본 뒤에야 믿어야겠으니
제여가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비자도 사람의 용모와 복장을 살펴보고 언변만 들어서는 제 아무리 공자라도 그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사람을 보려고 한다면 외모만 보지 말고 겪어보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첫인상에 속지 말라는 그라시안 말을 항상 되새겨서 상대의 인상이 좋다고 가볍게 승낙하거나 믿어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마 중에는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어느 여경사의 말을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